안녕하세요. 오알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연봉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투자나 본인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종잣돈. 그런데 물려받을 재산이 있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이상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일정 기간 회사를 다니셔야 합니다. 필요한 종잣돈이 3천만 원이건 1억 원이건 10억 원이건 간에 여러분이 목표한 금액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연봉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시면 소비를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연봉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억대 연봉이라 하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가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기분이 좋은 일인 건 맞긴 한데 만약에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과 주변에서 연봉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어떤 분들이 억대 연봉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이면 매월 급여가 83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물론 세전이에요. 제가 예전급여 명세서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보너스, 성과급, 스톡옵션, 법인 차량 뭐 이런 거 빼고 2014년에 급여만으로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당시에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제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은 7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쓰면서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 사람이라면 매월 2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가 있고 1억을 모으는데 총 4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라고 한다면 1년 반 정도면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본인 업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문제 해결, 반복 업무.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억대 연봉자가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죠. 대부분의 분들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고객 불만 사항을 받고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 고객 상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들어오는 고객 불만 사항을 다른 부서들과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면 다른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부를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의 업무가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을 버는 겁니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여러분의 업무가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억대 연봉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커집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내 업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본인이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회사에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연말 평가하거나 이직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속도. 여러분의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른 직원들보다 현격히 빠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연봉은 동료 직원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업무할 때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테일과 업무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디테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디테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업무가 주어지면 남들보다 2배 이상 빨리 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보세요. 업무를 빨리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회사에 억대 연봉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내 억대 연봉자 유무. 여러분이 앞에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억대 연봉을 주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는들 그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더 성장하는 데 한계가 느껴지고 연봉이 자신의 능력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시면 실은 이때는 이직을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지인 중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멘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멘토가 없다고 해서 실패하고 멘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멘토가 있으면 본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이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면 주변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몇 년 뒤에 그 사람들만큼 혹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그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을 멘토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